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 얘기하다 보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게 다 뭐고 뭐가 다른 건지 오늘 제가 이 복잡해 보이는 역할들을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쵸?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는 또 뭐고 풀스택은 또 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레딧에서도 어떤 분이 아무리 구글링 해봐도 다 비슷비슷해 보였는데 도대체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차이점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맞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웹 초창기에는요. 그냥 개발자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혼자서 다 한 거죠. 그런데 웹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퀄리티나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역할이 전문적으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역할들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집 짓기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보이는 집의 예쁜 인테리어나 외관 디자인 같은 거고요. 백엔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집을 받치는 뼈대나 수도, 전기 같은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데브옵스는 이건 건설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뭐랄까 최첨단 현장 관리 시스템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풀스택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꿰고 있는 총괄 설계자, 바로 마스터 아키텍트인 셈이죠. 어때요? 감이 좀 오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건설팀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이죠. 바로 외관을 만드는 프론트엔드와 기초를 쌓는 백엔드. 이 둘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분들은 말 그대로 맨 앞에서 사용자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웹사이트나 앱을 켰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있죠? 예쁜 레이아웃, 누르고 싶은 버튼, 스크롤할 때 스르륵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것들. 바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사용자 경험 UX를 직접 구현하는 역할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 그렇다면 백엔드 개발자는 뭘 할까요? 이분들은 무대 뒤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우리가 로그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 우리가 쓴 글을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 이런 데이터 처리, 보안, 인증 같은 것들, 한마디로 서비스가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와 내부로 나눠서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보고 만지는 겉모습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예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요. 백엔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데이터와 서버 로직을 다루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곳은 다르지만 결국 이 둘이 손발이 척척 맞아야만 훌륭한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멋진 외관과 튼튼한 골격을 갖춘 집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집을 다 짓고 나서도 계속 수리도 해야 하고 새로운 가구도 들여놔야 하잖아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안전하고 또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데브옵스가 등장합니다. 자동화된 조립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요, 개발팀이랑 운영팀이 완전히 다른 팀이었어요. 개발팀은 열심히 새 기능을 만들어서 자, 여기요! 하고 던져주고 운영팀은 그걸 받아서 실제 서버에 올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개발팀은 왜 이렇게 배포가 늦어요? 하고 운영팀은 이렇게 만들면 장애 난다고요? 하면서요. 이 벽 때문에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고 위험도 커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데브옵스는 이름 그대로 개발, 디벨롭먼트와 운영, 오퍼레이션스를 합친 말이에요. 바로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나온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직책이라기보다는 개발과 운영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전체 개발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에 가깝습니다. 핵심 목표는 딱 하나,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데브옵스라는 문화를 어떻게 현실로 만드냐? 바로 그 핵심 기술이 CI/CD입니다.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라는 뜻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초고속 자동화 조립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개발자가 코드라는 부품을 딱 라인에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조립, 테스트, 포장까지 전부 자동으로 착착착 진행돼서 바로 사용자에게 배송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개발자가 새로운 코드를 저장소에 커밋합니다. 그럼 바로 시스템이 알아서 이 코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빌드, 혹시 버그는 없는지 샅샅이 테스트를 돌려요.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면 메인 코드에 자동으로 병합되고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에까지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물 흐르듯이 처리하는 거죠. 개발자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기능을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프론트엔드, 뼈대를 만드는 백엔드, 그리고 건설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브옵스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다 알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 설계자, 풀스택 개발자입니다. 풀스택 개발자는 말 그대로 모든 영역, 풀스택을 다룰 수 있는 개발자를 말해요. 우리 비유로 치면 집의 예쁜 외관, 즉 프론트엔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배관과 전기 구조, 즉 백엔드까지 모두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보는 그야말로 마스터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프론트엔드 기술도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백엔드도 알아야 할 게 산더미인데 이걸 다 잘하기는 정말 힘들죠. 레딧의 한 사용자도 딱 꼬집어서 말했어요. 만약에 풀스택 개발자가 데브옵스까지 다 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할이 너무 넓어져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자, 이렇게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진 디지털 건설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거든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가 우리 건설팀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디지털 건설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아주 강력한 연장이 되어주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말이죠. AI가 이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디자인 파일을 보고 한 땀 한 땀 코드를 짰잖아요. 이제는 AI가 디자인을 쓱 보고 코드로 바로 바꿔줍니다. 백엔드는요, 복잡한 API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사람이 다 설계했는데 이젠 AI가 알아서 로직을 짜주고 느린 부분은 최적화까지 해줘요. 제일 대단한 건 데브옵스예요. 예전에 문제가 터지면 사람이 로그 뒤져가며 원인을 찾았는데 이젠 AI옵스가 장애가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복구 조치까지 합니다.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효율성의 폭발입니다. AI라는 엄청난 조수가 생기면서 이제는 개발자 한 명이나 정말 소규모 팀이 예전에는 큰 회사나 할 수 있었던 규모의 서비스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점점 더 많은 집 짓는 과정을 AI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우리 디지털 건설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AI가 벽돌을 쌓고 배관을 설치하는 동안 우리 개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자에서 AI라는 엄청난 건설 로봇 군단에게 정확한 설계도를 그려주고 지시를 내리는 총괄 지휘자나 마스터 설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